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바이든 법안의 축소로 정책 방안을 대폭 줄여야 할 것으로 시사하고 있습니다. 미국 회사들의 직장 출근과 일상 복귀가 팬데믹 이래 최고치로 다시 늘고 있습니다. 미국의 근로자들이 한 달간 430만 명이나 이직하면서 인력난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사우스웨스트 항공의 무더기 항공편 취소 사태가 나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승인될 것으로 예고됐던 모더나 부스터샷의 접종 여부가 다소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바이든 더 나은 미국 재건 법안이 2조 달러 안팎으로 축소될 것으로 확실시되면서 사회정책 방안의 개수를 대폭 줄이게 될 것으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시사했습니다. 그럴 경우 부양자녀 현금 지원과 ACA 오바마 케어 정부 보조 확대, 그린 에너지 전환 등은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 무상교육 중에선 하나만 채택하고 공공주택과 홈케어, 학생 재정 지원 등은 제외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면택 기자입니다. 바이든 더 나은 미국 재건 법안의 총 규모가 3조 5천억 달러에서 2조 달러 안팎으로 대폭 축소될 것으로 기정사실화되면서 사회안 전망 프로그램들이 살아남느냐 제외되느냐 생사의 기로에 서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그동안 바이든 제안들의 대부분을 유지하되 시행기간을 10년이 아닌 5년 이내로 단축하는 방안과 가장 우선시되는 핵심 정책들만 확실하게 시행하고 상당수는 제외시키는 길로 나뉘어 생존 경쟁을 벌여왔습니다. 이에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는 민주당 최고 지도부 가운데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핵심 정책들만 시행하고 상당수는 제외할 것임을 시사하고 나섰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동료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우선 정책들만 포함시켜 확실하게 시행하자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펠로시 하원의장은 더 나은 미국 재건 법안과 초당적인 인프라 투자 법안을 동시에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매우 어려운 결정을 금년간 내리는 게 필수적이라고 말해 최종 결정이 임박했음을 알렸습니다. 펠로시 하원의장의 언급은 헬스케어, 차일드케어, 메디케어 등을 확대하고 2가지 무상교육을 시행하며 최초의 유급휴가를 도입하고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그린 에너지로 전환한다는 여러 가지 정책 제안들 중에 최우선 정책들만 확실하게 시행하고 상당수는 제외하게 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미 언론들이 꼽은 2조 달러 새 법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방안들로는 부양자녀 현금 지원 10년간 8천억 달러, 에너지 전환에 6천억 달러, ACA 오바마 케어 정부 보조와 메디케이드 확대에 4,250억 달러, 3, 4살의 프리스쿨 2년 무상교육에 1,750억 달러 등이 우선 거론되고 있습니다. 부양자녀 현금 지원 8천억 달러는 5년으로 시행기간을 단축해 소요비용도 절반으로 줄이는 대신에 보육 지원에 사용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2가지 무상교육 중에서는 프리스쿨 2년과 커뮤니티 칼리지 2년 중에서 하나만 선택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가정집을 방문해 장기 요양을 도와주는 홈케어는 바이든 제안에서 4천억 달러를 잡았다가 하원안에서 이미 1,900억 달러로 절반 이하로 깎였는데 그마저도 완전 제외되거나 반감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메디케어 커버 확대는 여전히 가장 적은 300억 달러를 들여야 하는 시력은 2022년 10월, 890억 달러가 드는 청력은 2023년 10월, 가장 많은 2,380억 달러를 투입해야 하는 치과는 2028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최초로 도입하는 유급병가와 가족돌보미 휴가도 포함하되 축소될 것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반면 공공주택 확충 3,320억 달러, 학생 재정지원 1,110억 달러, 무료급식 350억 달러 등은 제외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 회사들이 재택근무를 마치고 다시 직장으로 복귀하는 비율이 팬데믹 이래 최고치로 높아져 10월 초 기준 3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로 인한 감염률이 다소 진정되고 아이들이 대면 수업을 시작하면서 회사들이 다시 직원들을 불러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가는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는 신호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감염 사태의 제약화에서 벗어나 직원들을 오피스로 출근시켜 근무시키는 회사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변 오피스들이 문을 열고 직원들이 출근하다 보니 인근 비즈니스도 다시 활기를 찾고 있습니다.
10월 8일 현재 미국 내 10대 대도시들의 직원 직장 복귀율은 36%로 집계됐습니다. 9월 초 노동절 직후의 31%보다 5포인트나 늘어난 겁니다. 대도시별로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느냐의 차이에 따라 오피스 오픈과 직장 출근율이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소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는 뉴욕시의 오피스 사용률은 9월 초 21%에서 10월 초에는 30%로 크게 높아졌습니다. 은행과 증권 등 금융기관들이 대거 직원들을 출근시키고 있습니다. 제한 조치를 싫어하는 텍사스의 어스틴 등 대도시들은 오피스 사용률이 40%에 달하고 있습니다. 오피스 건물들이 많이 몰려있는 지역의 비즈니스도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대도시들의 오피스 주변 비즈니스 업체들은 가동률이 60% 이상으로 오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원들의 출근을 재개한 회사들의 경영진은 원격 재택근무로는 할 수 없었던 직원들의 협업을 오피스에 출근해서 하고 있어 또 다른 효과를 되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 봄 백신 접종이 확산되면서 9월에 62%나 복귀할 것으로 기대했던 예측에는 크게 못 미치는 것이지만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기승으로 감염 사태가 다시 악화돼 멀어졌던 직장 출근, 일상 복귀가 다시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다만 구글 계열사나 웰스파고 은행 등 상당수 기업들은 직원들의 오피스 출근을 내년 초로 이미 연기시켜 놓고 있는 데다가 연말연시 연휴가 겹치고 있어 직장 출근을 재개하는 회사 비율이 급속히 올라갈지는 다소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미국의 구인난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8월 한 달 동안 다른 직장으로 이직한 근로자가 430만 명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식품업계와 소매업계, 헬스케어 직종에서 특히 이직률이 높았는데요. 거의 모든 직종에서 사람을 구하고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조건이 더 좋은 직장으로 이직하려는 근로자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안혜련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내에서 채우지 못하고 있는 빈 일자리가 크게 줄어들었으나 이직자들도 기록적으로 많아져 업계의 구인난이 좀처럼 해소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구하는 미국 내 잡 오프닝, 열린 일자리는 8월에 1,044만 개로 연방노동부가 밝혔습니다. 이는 7월에 1,110만 개에서 65만 9천 개나 급감한 겁니다. 미국 내 잡 오프닝은 근래 들어 매달 급증하는 추세였으나 8월에는 대폭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8월 중에 직장을 떠난 이직자들도 기록적으로 430만 명이나 생겨났습니다. 430만 명이나 이직한 기록은 2000년 12월과 지난해 12월과 같은 최다 기록을 세운 겁니다. 식품업계에서 89만 2천 명이나 이직해 가장 많은 근로자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소매업계에서도 72만 1,000명이나 8월 한 달 동안 이직했습니다. 이례적으로 헬스케어와 소셜서비스 업종에서도 53만 4천 명이나 직장을 떠났습니다. 미 근로자들의 이직은 완전히 직업을 버린 것은 아니고 더 많은 임금이나 베네핏을 받기 위해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사람을 구하는 일자리가 주변에 많이 있고 게다가 새로운 일터를 구하며 시급이나 보너스, 베네핏을 더 받을 수 있어 이직자들이 기록적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잡 오프닝이 한꺼번에 대폭 줄어들었음에도 이직자들이 기록적으로 많아 업계의 구인난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직원들을 구하려면 시급을 올려주거나 보너스를 지급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의 기승으로 감염 사태가 재악화돼 경제마저 위축될 뻔했다가 지금은 다시 나아지고 있어 앞으로도 상당한 숫자의 잡 오프닝과 이직자, 이에 따른 업계의 구인난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련입니다. 사우스웨스트 항공의 대규모 항공편 취소 사태가 나흘째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취소된 항공편 수는 무려 2,400편에 달합니다. 어제 오늘부터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는데 근본 문제인 인력난이 해결되지 않는 한 이 같은 혼란은 항공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부터 시작된 사우스웨스트 항공의 무더기 취소 사태가 나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지난 일요일에만 1,100편 이상의 항공편을 취소했으며 지난 나흘간 취소된 항공편은 무려 2,400여 편에 달합니다. 콜럼버스 데이 휴일이었던 어제는 전체 일정의 10%인 363편의 항공편이 취소됐고 오늘은 87편의 항공편이 취소됐습니다. 오늘부터 상황이 나아지고는 있지만 무더기 결항으로 승객들이 겪은 불편은 적지 않습니다. 승객들은 가능한 항공편을 찾느라 동분서주해야 했고 다음 날 출근과 등교를 하지 못할까 마음을 졸여야 했습니다.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오늘 회사 웹사이트에 무더기 결항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나섰지만
항공사 노조는 회사의 공격적인 스케줄로 이번 사태는 예견된 사고였다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회사는 대규모 취소 사태의 원인으로 플로리다 지역의 악천후와 항공교통관제센터 문제 등을 꼽았습니다.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노선의 50%가 플로리다를 오가는데 기상 악화가 영향을 줬다는 겁니다. 하지만 경쟁사의 취소율이 1에서 2%인 것에 비하면 사우스웨스트 항공의 결항률은 17.3%로 기상 악화만으로는 설명하기 힘듭니다. 뉴욕타임즈 등 미 언론들은 사우스웨스트 항공의 대규모 취소 사태는 인력난이 큰 원인이라 보도했습니다. 사우스웨스트는 늘어나는 항공 수요에 맞춰 신규 취항을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직원 16,000명가량이 휴직 중이라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운항을 늘리다 보니 이번 대규모 결항 사태로 이어졌다는 분석입니다. CNBC는 무리한 스케줄을 소화하느라 병가를 내는 승무원들이 10월 들어 유난히 많아 인력난을 가중시켰다 보도했습니다. 최고 운영 책임자 마이크 벤 드벤은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 3년 안에 25,000명을 추가로 고용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이번 주 승인될 것으로 예고됐던 모더나 부스터샷의 접종 여부가 다소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이 FDA 스텝 과학자들은 모더나 백신이 2번 접종만으로도 아직 중증 발병과 사망을 막아주는 효과를 유지하고 있다며 부스터샷 지지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때문에 외부 자문위원회와 FDA 지도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이자에 이어 모더나의 3차, 존슨앤존슨의 2차 부스터샷이 이번 주 FDA 긴급 사용을 승인받을 것으로 예상돼 왔으나 FDA 스텝 과학자들이 지지하기를 거부하고 나서 다소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FDA 스텝 과학자들은 15일 회의를 여는 외부 전문가 자문위원회에 제출할 45페이지의 보고서에서 모더나 백신의 부스터샷을 지지하기를 거부했습니다. FDA 스텝 과학자들은 미국서 승인받아 접종되고 있는 모더나 백신은 2번 접종을 완료한 경우 아직도 중증 발병과 사망을 막아주는데 충분한 면역 효과를 유지하고 있다며 3차 부스터샷에 사실상 반대했습니다. 이들은 보고서에서 모더나 백신도 접종한 지 오래됐거나 델타 변이에 감염됐을 경우 면역 효과가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나 그렇지 않다는 연구로 엇갈리고 있다며 전반적인 연구 결과 모더나 백신을 2번 접종한 것만으로도 아직 중증 발병, 사망을 막아주는데 충분한 효과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결론 짓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FDA 스텝 과학자들의 지지 거부로 모더나 백신의 부스터샷이 즉각 무산된 것으로 간주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FDA 스텝 과학자들은 지난달에도 화이자 백신의 부스터샷에도 지지하기를 거부한 바 있는데 외부 전문가 자문위원회에서 수용되지 않고 화이자 부스터샷이 채택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FDA에게 권고안을 제출하는 외부 전문가 자문위원회는 15일 회의에서 화이자 때와 같이 스텝 과학자들의 결론과는 달리 모더나 백신의 3차 부스터샷을 표결로 결정해 권고할 수 있고 FDA는 공식으로 이를 수용해 긴급 사용을 승인할 수도 있게 됩니다. 다만 스텝 과학자들과 외부 전문가 자문위원회, FDA 등의 입장이 서로 다르면 제약사의 플랜이 크게 제한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당초 화이자사는 16세 이상 전원에게 3차 부스터샷을 접종해야 한다고 제안했으나 FDA 스텝 과학자들은 이를 지지하지 않았고 외부 전문가 자문위원회와 FDA는 화이자 부스터샷을 허용하되 65세 이상 노년층, 기저질환자, 위험 직종 종사자 등으로 제한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모더나 백신의 3차 부스터샷을 허용하되 1, 2차 때보다는 절반 용량으로 접종하는 방안이 승인될 것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was raised to believe in the value of hard work and taught that when you worked hard, you should be paid fairly. As governor, I'm proud I worked with Democrats and Republicans to bring 200,000 good-paying jobs to Virginia. And we have to do more to make sure everyone is treated with dignity and respect. That means passing paid sick leave and a $15 minimum wage. And it means investing in education and job training to make sure we're prepared for the jobs of the future. We can get this done, and as governor, I will.